세금공화국에서 살아남는 방법 이렇게 이제 칭하고 있는데 세금공화국이다라는 말을 이제 제가 최근에 좀 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올해 2023년도에 이제 돌입을 하면서 정권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그 영향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세무조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다른 점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까지 현재는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무조사를 하면서 타이틀을 거는 게 있어요. 민생침해라는 타이틀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부자라고 칭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세금을 탈루했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 들어가고 파고 해서 세무조사를 진행을 하는데 2, 4분기 지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세무조사가 3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업종 중에서 학원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세무조사 타이틀이 민생침해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민생침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타이틀을 그렇게 붙여놓고 시작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은 작년 2022년도 대비해서 우리나라 세수의 현재까지 펑크는 40조고요. 올 연말까지 하면은 몇십 조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40조보다는 이상이다. 그 이상이 되는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을 어디까지 계속적으로 타이틀을 잡으면서 올 것인지. 그래서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것들은 이제 부동산이었겠죠. 부동산 건드렸고 부동산 건드리다가 자연적으로 이게 못 건드리게 된 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칼날을 어디로 향해야 될지. 그래서 민생 침해 업종들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데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다 돌고 나면은 과연 이제 어디에서 걷게 될지에 대해서는 연구도 좀 필요하게 되는 대목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 살짝 얘기를 해봤고 얼마 안 됐죠. 1년도 안 됐습니다. 5개월, 4개월 국패. 그래서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이때부터 또 영업을 또 달리기 시작합니다. 거 봐라, 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걸 얘기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이게 누가 승소를 했고 졌고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문제가 없어요. 이익 소각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왜 시비를 거는 걸까요?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왜 시비를 걸까? 예, 뭐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거. 근데 기분 나쁜 거에도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배우자가 없는 사람 못 하는 거네. 근데 이 판례가 어떤 부분을 예시를 했냐면 너무나 이제 뭐 다 읽어 드릴 필요는 없고요. 양도대금을 배우자인 B에게 증여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소득세를 고지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거래를 재구성한 거예요. 증여를 했는데 증여하지 않고 이렇게 한 거다라고 거래를 재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조사가 거의 이렇게 해요. 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바꿔보자. 아니 난 안 바꾸기 싫은데 아니 바꿔 일단 바꿔. 아닌데 들어봐 일단 바꿀 거야. 이게 세무조사예요. 억울하면 해. 소송하든지 해.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조사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갔는데 판사가 이제 얘기한 게 배우자한테 6억을 증여했잖아요. 썼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 그 사람의 권리를 썼기 때문에 6억에 대해서 나는 과세한 거와 똑같은 거야. 이렇게 판례가 나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나왔으니까 소각이 되고 이게 나오기 전에는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저는 뭐 그 전에도 많이 했어요. 소각을. 전혀 문제가 된 케이스도 한 것도 없는데 문제가 된 케이스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까 45일 그 45일만 딱 지나고 바로 소각해버리고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하니까 국세청에서 쟤네들만 조지면 되겠구나 이렇게 간 케이스에 해당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걸 이제 숫자로 보여드리는 게 10억을 단순 증여로 했었을 때에는 세금을 이렇게 내는 거죠. 2억 1,800. 대신 나중에 상속할 때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내 재산이 많고 나는 10년 이상 무조건 산다. 그러면 이 세금 내고 가는 게 훨씬 깔끔하고 좋아요. 근데 나는 10년 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요거 해볼 만하죠. 어차피 상속재산에 포함이 될 거니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근데 이게 10억이 아니라 50억짜리 회사다. 그러면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지죠. 세금이 과세특례 적용 안 받으면 19억이고 얘는 4억이니까
요 정도의 전액 주식을 다 넘기고 어떻게 잘 판을 짜보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 요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에선 다루지 않지만은 가업 상속 공제도 있어요. 상속 이후에 고용 요건하고 이런 거 다 지키면 또 해당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국세청의 이제 그 자료에 의하면은 가업 상속 공제를 성공한 케이스가 몇 %냐라는 거죠. 8%입니다. 8%. 선심을 엄청 쓰는 거죠. 근데 이상하죠.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성공을 못하지? 근데 제가 이제 많은 대표님들을 보니까 어떤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냐면 고용 승계가 안 돼요. 된다라고 믿었는데 이런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할 때에는 내가 통제를 해서 이게 가능했는데 사업이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사업이 어려워지는데 고용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매출 규모가 뭐 내가 100억이라고 봤었을 때 내 아들이 하면 50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고용 100억일 때 우리 인건비가 만약에 한 30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50억일 때도 30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맞추는 거예요. 이거를 뭐 예전에는 10년이었고요. 7년으로 줄어들었고 지금 5년으로 줄어들었어요. 계속 줄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선심 쓰는 거예요. 야, 7년으로 해봤는데 통과를 못하네. 자, 5년 한번 가볼까? 근데 이제 5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통과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법이 어떻게 바뀌어요? 7년으로 다시 바뀌겠죠. 그럼 나는 빨리 죽어야 되나요? 이상한 상황에 돌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이즈가 크지 않으면 웬만하면 이런 쪽으로 안 가고 그냥 세금 내고 가는 방향도 괜찮다. 근데 이 단순 증여거든요. 이런 증여는 좀 하시기가 별로예요. 네, 이런 증여를 하면 안 되는 거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 된다. 다른 방법을 예를 들면 이제 뭐 회사를 하나 새로 차린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회사 하나 차리는데 자녀 이름으로 뭐 50% 자녀, 뭐 70% 자녀, 뭐 30% 와이프 이렇게 차려놨어요. 국세청에서 연락이 안 오네? 언제 연락 올까요? 네, 아니 뭐 그때 오지는 않고요. 사이즈가 되어 와요. 사이즈가.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조사는 한 2억 정도를 못 털면은 나오질 않습니다. 뭐하러 나와요? 근데 세무서는 이제 뭐라도 벌어야 되니까 한 2천, 3천도 나와요. 레벨이 달라요, 얘네들 자체가. 그러니까 이 일선 세무서에서 청으로 이렇게 승진해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만 돌면은 민원실하고 이렇게 계속 도는 거고, 여기서 돌면 이제 조사국에서 이제 도는 거고, 요게 속하신 분들은 세무사가 많고, 국세 공무원이면서 세무사거나 팀장들은 행시 출신.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에서 벌써 눌려요. 그러니까 세무사들이 웬만한 정도가 아니면은